자, 첫 번째 경기. 레프스키 소피아 대 AK 아테네. 챔스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고, 그리고 이 경기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. 자, 일단은 레프스키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. 자,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자, 일단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 리그 소속 팀이고, 이번 시즌 총 4번의 리그 경기를 치렀었는데 4경기 다 승리를 거두면서 쾌주의 스타트를 보였습니다. 네. 자, 뿐만 아니라 챔스 3차 예선에서는 카이라트 상대로 1, 2차전 모두 클린시트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신초부터 순항하고 있는 그런 레프스키 소피아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마이르를 네카스틴1216님 별풍선 90개 감사합니다. 116님 9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마이르를 좀 영입을 했지만 주축 미드필더였던 피네다가 좀 떠나면서 어느 정도 타격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과 좀 비교했을 때는 전력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, 아테네이기 때문에 전력 유지에 더 좀 가깝다는 그런 좀 편이다,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아테네가 비교적 더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인 좀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반면, 소피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 로우 블록을 형성해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그런 좀 아테네의 좀 공격을 좀 막아내다가 서서히 좀 아테네 그런 체력이 좀 떨어질 때쯤에 흐름을 좀 가져가는 식으로 경기 플랜을 좀 구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아테네는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는데 반해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로우 블록을 형성하면서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다 보면은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도 예상해 봅니다. 자, 물론 전력 면에서는 아테네가 더 우세하긴 하지만 소피아와 달리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정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소피아에 비해서는 아테네의 좀 경기 감각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좀 치른다고 해도 온전히 좀 경기 감각이 좀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 기량을 좀 보일 거다, 이렇게 좀 보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좀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현재 좀 소피아가 지금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수비 또한 좀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감각 좀 저하로 인해 공격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아테네가 소피아의 수비를 좀 생각보다는 좀 잘 공략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러니까 공격 시도는 아테네가 더 많을 수 있대. 그게 좀 효율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, 자, 그러다 보면 아테네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아테네의 만약에 공격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서서히 좀 소피아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자, 그리고 저는 그런 약간 좀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것을 좀 예상하기 때문에,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소피아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, 저는 이 경기는 레프스키 소피아 프렌 쪽 보는 경기,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고,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경기 양상대로 흘러가 된다고 하면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디나모 자그레브 대 비키. 자,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, 수비수 1명이 결장. 자, 배반에 비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. 현재 최선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거저 비킹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
자, 디나모 자그레브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리그 개막 후 이제 리그에서 총 2경기를 좀 치렀었는데, 2경기 다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건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피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리그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고, 그리고 슬슬 이제 리그 후반기로 좀 접어든 상황에서 이제 2위에 좀 위치하며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서 지금 뭐 노르웨이 리그에서 보데글린트와 1위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좀 비킹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보데글린트와 이제 1위를 좀 견줄 만큼 잘 나가고 있다.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네. 자, 다만 근데 이제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순항하다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비킹의 그런 좀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한번 어느 정도 좀 기세가 이제 꺾일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는 그좀 비킹이라고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물론 이제 비킹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며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, 자, 문제는 이제 비킹 같은 경우 이제 챔스 경험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경험 이슈가 지금 발목을 좀 잡을 우려가 이제 있는 편이고, 그 또한 이제 상대팀이 지금 비교적 체급이 좀 크면서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디나모 좀 자그레브이기 때문에 이런 좀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는 더더욱 좀 고전할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공격이 좀 좋은 좀 빅이긴 하지만 디나모 자그레브의 그리고 수비진에서의 좀 기동력이 좀 좋고, 그죠, 홈에서 수비 조직력 또한 이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런 비킹의 좀 트랜지션 공격이 이제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고, 자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비킹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강점이 부각되기는 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디나모 자그레브의 수비에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죠 비킹이라고도 이제 보여져요. 네. 자, 게다가 이제 비킹에 비해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런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의 좀 경험이 좀 많고, 이제 비교적 좀 챔스에서도 더 이제 경험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좀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자,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네, 디나모 자그레브 승쪽 보는 경기.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페네르바체 대 리옹. 자,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루카쿠, 셰리프 등이 좀 결장. 박상 7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박상님 후원 감사드립니다.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슈츠, 이제 메라등이 좀 결정 중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두 팀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페네르바체는 지난 챔스 이제 예선 3라운드에서 슈투른가르트 상대로 1, 2차전 모두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무난히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했고,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비록 1차전에서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후 이제 2차전 홈에서는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에 좀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제 페네르바체는 뭐 좀 무난히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한 데 반해 리옹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좀 고전한 채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했다.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네. 자, 일단 뭐 페네르바체는 이번 시즌 챔스에서 대체로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보이며 이제 안정된 경기 운영을 좀 잘 구사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빠른 공수 전환을 좀 통해 이제 효율적인 공격 및 이제 수비 리커버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페네르바체 그런 좀 챔스 성적을 좀 봤을 때
일단은 이제 그 챔스 좀 4경기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만큼 견고한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, 이제 상대한테 이제 유효슈팅도 잘 허용하지 않을 만큼 그 좀 득점기에 이제 차단에도 굉장히 좀 능숙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만큼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좀 페네르바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번 시즌 전력이 더 강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치가 이제 높긴 하지만, 자, 문제는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좀 다소 안 좋고, 그리고 이제 원정 약세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리옹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렇죠.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리옹과 좀 페네르바체, 특히 좀 원정에서 좀 리옹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좀 페네르바체에 비해서는 그런 좀 밸런스 부적인 부분에서 더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, 그렇게도 한번 좀 예상해 봐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더더욱 좀 중원 장력이 좀 좋고, 그리고 이제 압박도 좀 적재적소로 좀 잘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리옹이 좀 중원에서 좀 밀리면서 이제 압박 대응이 좀 잘 안 돼, 그런 이제 흔들릴 우려도 있어 보이는 경기다,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양 팀의 그런 뭐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제 전력 면에서도 뭐 페네르바체가 이제 좀 더 뭐 우세하면 우세했지, 지금 뭐 밀릴 게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리옹은 이제 팀 내 이제 주축고인 이제 슐츠와 좀 메라까지 좀 다 좀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좀 전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 팀의 좀 전력 면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좀 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. 그쵸? 그러니까 일단 뭐 두 팀의 그런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및 이제 좀 전력에서도 페네르바체 좀 우세,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공격 쪽에서 이제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그린우드와 탈리스카의 그런 폼이 많이 좀 물이 오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공격에서 잘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에서는 뭐 페네르바체가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이제 1차전 그래도 이제 승리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이제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, 페네르바체 승쪽 본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페네르바체 승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용으로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제 챔피언스 리그 분석 전부 다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자,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네, 오늘도 끝까지 이제 방송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